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인천 지역 주요 SOC 사업의 추진 방향이 포함됐습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빠르면 9월 안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또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은 이달 중에 기본 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송도에서 서울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를 잇는 GTX-B 노선.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업엔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완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올해 안에 예타가 발표될 거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윤관석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이전인 9월까지 조기 완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가 수용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호선 청라 연장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기본계획을 이달 중에 승인하는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 성남역에서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6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 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 관계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현재 관계 행정기관들 간의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를 해가지고 2027년도 상반기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한편 광역급행철도 GTX는 지하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GTX-B 노선이 개통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엔 생계비 경감 방안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인천은 빠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인천 지역 통행료 인하를 앞당겨 보겠다고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인천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통행료 인하 시기를 2020년으로 앞당기자고 정부에 건의했고 당이 힘을 보태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상화시킨 작업을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데 가능한 인천대교, 영종대교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요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민자도로 통행료 로드맵이 포함됐습니다. 11월에 생계비 경감 방안으로 대구, 부산과 서울, 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2월엔 천안, 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 민자도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 2022년까지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민경우 국회의원은 국토부에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민자법인의 사전 동의와 행정 절차 등에 2년 이상 소요돼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자 인천시가 올 상반기에 전략적으로 미뤘던 민자대교 통행료 인하. 하지만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행료 인하는 빨라야 3년 후쯤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계양 창조도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인 상상 플랫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내부 설계 청사진이 공개됐는데요. 건물 원형을 살리면서 최신 기술을 접목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국시비 396억 원을 투입해 내양 8부두 폐곡물 창고에 조성하는 상상 플랫폼 사업. 지난해 운영사업자 CJCGB 선정 이후 1년 만에 리모델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은 공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 200명 고용, 투자 금액 300억 원으로 기부 체납 후 20년 운영하게 됩니다.
기둥 없는 아시아 최대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접근성이 높은 개방형 건축물로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칸막이로 다 막아서 뭐 이렇게 레스토랑 만들고 빵집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트인 공간을 하자는 게 첫 번째,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살리자. 사람들이 쉽게 그쪽 구시가 쪽에서나 물쪽 내향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쉽게 통과가 되게 하자. 1층은 도서관, 도시공원, 엔터센터, 2층은 영화관, 식음료, 메이커스페이스, e스포츠 체험관, 3층과 4층은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CJ는 아시아권 최초의 디지털 기술 접목 테마파크, 신개념의 영화관, 디지털 아쿠아리움 등의 컨텐츠를 소개했습니다. 중소규모 형태의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좀 결합된 모델입니다. 디지털 컨텐츠를 한 절반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실제 생물을 사용한 새로운 개념의 융합형 아쿠아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인천 테크노파크와 협력해 e스포츠 체험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무료 창작, 창업 공간도 조성됩니다. 상상하는 것들을 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그런 교육들도 다 처음부터 무료로 진행을 하고 관련된 그런 고급 교육들도 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창업까지 이루어져도 좋고요. 그 취미생활로 이루어져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사 만들어진 제품들이 이 공간 안에서 재판매될 수 있는 그런 플리마켓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이달 중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착공하면 내년 상반기에 상상 플랫폼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의 수건 사업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달 중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경제성 분석에선 일단 기준치 1.0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국비 1,000억 원을 투입해 월미도에 건립하려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앞서 시는 2017년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박물관 부지 2만 7천여 제곱미터를 18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최종 단계인 종합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해양박물관의 경제성, BC 분석값이 1.0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최종 HP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HP평가 진행 끝나면 저희 그렇게 단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민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최종 의결이 돼야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BC는 1.0은 넘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항목 비중을 달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균형 발전 평가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 발전의 부담을 덜고 경제성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 통과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타 신청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늦어도 이번 달, 빠르면 다음 주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7월 1일은 민선 7기 인천시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된 날입니다. 보통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성과도 분석하고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대신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었다며 상수도 선진화를 통한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박남춘 시장은 공식 취임에 앞서 주안동 일대로 향했습니다. 전년도 물난리가 났던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취임식은 취소했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여기는 보강을 했나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는 또 다른 물난리, 붉은 수돗물 사태로 1주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취임 1주년 언론 간담회는 다시 한번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수계 전환에 대한 주민 사전 통지, 예상된 안전사고와 매뉴얼 여부도 확인하고 책임자의 철저한 작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며 얻었습니다. 박 시장은 상수도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상수도 업무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개편하고 수질 현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내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사고 대응반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고도 정수처리 시설을 조기에 완공하는 등 상수도 선진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취임한다고 생각하고 인천 수돗물 상하수 관련 정책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상하수 관망 지도부터 시작해 상하수 정책 전체를 훑어보고 밑구리부터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겠습니다. 주민 보상은 이달부터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저수조 정화 비용과 상하수도 감면 등 확실한 보상은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수 구입비를 비롯해 각 가정과 영업장별로 상황이 다른 사안에 대해선 보편적인 일괄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만들어 보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보편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 난 초기에 못 챙겼냐 어떻게 하냐, 나는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가난하신 분들은 또 가난해서 난 못 사 먹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수 구입비의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그 피해 지역의 주민들께 일괄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박남춘 시장은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주 본인에 대한 2건의 고발이 사법기관에 제출돼 수돗물 관련 책임 규명은 정부 감사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명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인사 조치도 취할 것이고 본인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를 감안해 인천 지역 각 기초단체들도 대부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취임 1주년을 보냈습니다. 수돗물로 큰 피해를 입은 서구와 중구는 아예 관련 행사를 취소했고 다른 곳도 직원 조회로 대체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수돗물 사태 직격탄을 맞은 서구는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별도의 취임 1주년 행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중구 역시 적수 피해를 입은 영종 주민을 고려해 당초 계획된 기념식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수돗물 피해가 없는 다른 지자체들도 화려한 기념 행사 없이 최대한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지정책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다른 공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 3년간은 실질적인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그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차질 없이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허인환 동구청장도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짚어보고 직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유천호 강화군수도 군청 대강당에서 간단한 1주년 취임 행사를 열었습니다. 유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해 서울 인천과의 근접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건하는 서울 강화관 고속도로, 마성 강화관 도로 확장, 청라 초지간 해안도로, 강화 영종간 연육교 등 사업이 이 밖에 장정민 옹진 군수도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남은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적수 사태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 속에서 각 지자체들은 각자의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며 조용한 1주년을 보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장정민 옹진군수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옹진군 청사를 연안부두로 이전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여객터미널 부지 매각을 저지할 카드로 청사 이전을 내세운 건데요. 옹진군만의 접근성을 높이는 건 물론 연안부두 활성화에 기여해 중구민들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다는 포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올해 말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라 문을 닫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만공사는 이 부지를 매각해 주상복합을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정민 옹진 군수는 비좁은 연안여객터미널을 국제여객터미널 자리로 옮기자며 취임 후 1년째 매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좁고 낙후된 연안여객터미널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는 지금이라도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방침을 처리하고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국제여객터미널로. 하지만 중구 연안동 주민들의 반발 속에 민민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 장정민 옹진군수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사 이전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미추홀구에 위치한 현 청사를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옆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에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남해 지역에 있는 청사 있는 데는 옹진군 하나밖에 없어요. 주민과 또 우리 옹진군의 동의를 얻어서 이 청사를 연안부두 쪽 옮기는 그런 안도만의 발전 방향이라면 이렇게 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장 군수는 여객터미널을 오가는 대중교통은 40년째 버스 노선 몇 개가 전부라며 접근성 확보는 물론 연안부두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폐선된 석탄부두 철로를 활용할 경우 철도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항만공사 같은 경우도 바로 부산역에서 내려서 그냥 바로 뭐 걸어서 한 5분도 안 됩니다. 여기에 내려서. 근데 저희 같은 이런 항만에 대한 계획들이 없는 데가 저는 답답한 거죠. 뭐 경전철이라든가 또 전철 이런 철도망을 그쪽까지 연결하는 것들이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게 도시재생이고 또 그게 연안부두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한편 옹진군은 1974년부터 32년 동안 중구 신흥동 청사를 사용하다가 2006년 3월에 현 청사를 신축해 이전했습니다. 당시 이전 부지로 현 청사와 송도 해양경찰청 자리, 그리고 연안부두 3곳을 검토하다가 현재 부지로 이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 연말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우선계약 대상자로 영진공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IPN은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재공고에서 영진공사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PN은 3일부터 14일간 영진공사 컨소시엄과 임대차 계약 협상을 진행하며 연말 부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약 1조 원이 늘은 4조 5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국가 직접 사업을 포함한 국비 3조 4천억 원에 보통교부세 6,500억 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3조 8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처음으로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각 정부 부처를 188차례 방문한 인천시는 하반기에 기재부와 국회 등을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립지 대체부지 논란이 영종에서 송도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해수부가 진행한 폐기물 해상 처리 보고서에서 인천신항이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인천시는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지자 해상 매립은 법적으로도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장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신항 해상 매립지 용역으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우 국회의원이 먼저 공세를 폈습니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가 발주한 폐기물 해상 최종 처리 보고서에서
인천신항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며 밀실에서 논의된 것도 모자라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조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해수부는 용역에서 인천신항을 검토했지만 활용 계획이나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안이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해수부 입장처럼 후속 조치가 없어야 하고 즉시 관련 용역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지역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인천신항이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용역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부터 검토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확실하게 반대 의지를 표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향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쓰레기 매립장도 송도 인천신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단코 반대합니다.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도 인천신항의 해상매립지 조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59억 원짜리 대단히 사업을 2015년에 결정한 거예요. 알아보니까 2016년 5월달에 예산을 잡아서 영역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한다고 학교정부하고 학교정부하고 건데.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현재 해상매립은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바로 실행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 당장 수도권 매립지 대안으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인천시는 자원순환 정책 대순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줄이고 최대한 자원 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소각해 주민이 합의한 곳에 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 인천신항 해상매립지 조성 논란에 대해 인천시가 다시 한번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부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해양 매립지로 특정 지역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부가 2016년부터 진행한 폐기물 해상처리 용역은 인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인천신항에 폐기물 해상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전혀 없고 어떤 경우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경실련과 서구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대체 매립지 유치 지역을 공모하기로 한 것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대안으로 인천시만 따로 쓰는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2017년 9월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겠다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용역은 올해 3월 마무리됐습니다. 8, 9곳의 후보지가 추려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서구 주민들과 인천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매립지 용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에서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국민의 혈세로 작성되고 수면 위에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할 대체 매립지 용역 보고서가 왜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주민의 눈치만 보고 있는지 우리 주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수도권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류재범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단장은 6월까지 대체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를 위한 환경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월이 다 지나도록 환경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는 정부가 약속한 환경부의 참여 여부 등 조정 의견 시한인 6월이 이미 지났는데도 이런 방구가 없다. 이는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대안으로 인천시만 별도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남춘 시장과 시는 청와대와 환경부의 기만술책에 더 이상 서구 주민과 인천 시민을 앞세우지 말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대체 매립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용역 공개 여부는 3개 시도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천시만의 대체 매립지 조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지하도 상가 전대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자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인들은 상여 행진과 삭발식을 진행하며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 1,500여 명이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착용하고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조례 개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삭발식을 진행합니다.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은 없던 일로 한다. 인천시가 모든 것을 도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과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지난달 13일 인천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유예기간 2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최소 20년 이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매입해 피해가 크다며 개정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금껏 개보수 비용과 관리 비용, 시설 현대화 비용 등을 직접 부담했다며 타 지역 지하상가와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개보수 공사를 비용을 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상인들이 대부로라는 그 사용료를 연 38억씩 지금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중 부담을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상인들은 박남춘 시장에게 조례안의 수정을 다시 건의한다며 상여를 메고 인천시 청사를 향해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연합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개정안 폐지 때까지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철거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희망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CJ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양구의 한 가정집. 김할머니는 위태로운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수년째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하기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거만 이제 세고 그냥 넘어갈 때 바닥이 있는 거에 넘어가면 올라가 뜯어낸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돈 주고 뜯으려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니까 못하거든요. 지난 2013년 기준 슬레이트 주택은 계양 지역에만 450여 곳, 인천 전역을 따져보면 13,000여 곳에 이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들이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지역 곳곳에 사실상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을 다 주민들이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면은 다 그 지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해로운 걸 알아도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죠. 계양구에서는 철거 비용 300만 원과 함께 일부 가구에 한해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치 비용이 지원금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 계양구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지원 비용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지붕 개량 비용을 30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조례가 공포되면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슬레이트 건물들. 도심 곳곳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면 지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논란이 됐던 인천예술고등학교 예술관 증축과 본관동에 대한 보수 문제가 일단락돼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예고 예술관 증축은 건물의 규모 변경 없이 인근 주민들이 제시한 요구안을 반영해 건물 방향만 동서로 배치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의 신축 이전 요구의 원인이었던 노후화된 본관동은 성면 관리, 샤워실, 탈의실, 연습실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추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3일 학교 시설을 둘러본 도성훈 교육감은 그동안 노후시설에서 생활해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구관동에 대한 개보수를 시작하고 예술관 증축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자연재해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름철 호우와 태풍 등 풍수에 대비해서 인천시가 보험을 이제 들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데 풍수의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호우와 태풍, 지진과 같은 풍수해로부터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뭐 지원금이 있는지 또 구체적인 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정확한 지원 비율은 개인의 경제 상황이나 시설의 규모, 또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 시의 경우는 최소 52.5%에서 92%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구인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는 주택 온실뿐 아니라 소상공인 시설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공장과 상가, 건물 부속물, 설비까지도 가입 대상으로 적용돼서 국가와 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최소 34%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의 풍수해보험 가입 세대 중에 총 67세대가 적게는 120만 원에서 많게는 580만 원까지 총 1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네, 이미 장마는 시작을 했고요. 아직 우리나라가 직접 영하권에 들진 않았지만 벌써 4호 태풍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에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떻게 가입하나요? 네. 인천시에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으로 풍수해보험 홍보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 지원 상담과 가입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민간보험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안심할 수 없는 자연재해 걱정도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여름철 재난인 폭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상청은 올해 폭염이 예년보다 좀 빨리 찾아올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취약하잖아요. 네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인천시는 2019년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 대비해서 85개소를 확대한 무더위 쉼터 817개소를 지정해 운영을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또 경로당 등 소형 무더위 쉼터 805개소는 지난 5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고요. 또 송림체육관, 삼산체육관, 그리고 군구별 대회의실과 도서관 등 12개소의 대형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폭염이 극심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일정 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별로 뭐 신도심이냐 원도심이냐 네네. 시골이냐 도심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아마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네네. 서구와 계양구 그리고 강화군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쉼터 운영 예산 7,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서구는 관내 대형 찜질방 6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찜질방 쿠폰을 제공하고요. 계양구는 박촌역, 임학역, 또 경인교대 입구역에 고객 쉼터를 만들고요.
또 독서 공간엔 냉방기를 설치해서 무더위 쉼터 공간을 조성을 합니다. 강화군에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내에 경로당 6개소에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잠자리 쉼터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무더위 쉼터가 800개가 넘는다는 거 보면 네네.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시민들에게 주변에 가까운 쉼터 어떻게 네. 찾아가는지 소개 좀 해줄까요? 네네. 인천시 무더위 쉼터는 군구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변 무더위 쉼터 위치와 운영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군구 재난관리부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또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또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상이 있다면 무더위 쉼터 같은 시원한 장소를 이용해서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올여름 잘 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창립 13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9세기 말 개항장 인천에서 일제와 외국 상인들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 상인들이 설립한 인천 객주회. 인천 상공회의소의 태동으로 어느새 창립 134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인천은 바이오, 뷰티, 첨단 소재 등 신성장 산업 성장을 발판으로 지난해 사상 처음 408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기준 고용률 63%를 기록하며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제37회 상공대상은 기술개발, 노사협조, 사회복리, 환경경영, 지식재산경영 등 5개 부문으로 시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을 저희가 경영 실적을 이 노동조합에다가 고지를 하고 회사의 운영 사항을 철저하게 이 공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합원들이 전체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투명한 경영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또 회사는 또 이 조합원들의 어떤 복지 향상이나 또 이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는. 이 밖에 인천시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고와 기업지원 유공자 감사패, 강화 산단 조성 공로자 공로패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인천경제의 도약을 다짐한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공인들이 혼인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혁신을 가르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전략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우리 인천 상공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천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 산업을 부활시키는 한편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티브로드는 영흥도 소정비 사업으로 멸종위종 서식처가 훼손되는 소식 수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금개구리 서식이 확인되면서 옹진군이 해당 부지에 생태학습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흥도 신답천 주변의 한 농토. 모내기철이 끝나면서 논마다 흙냄새를 맡은 모들이 힘차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한쪽 논은 자작자작 물을 넣어놨지만 모는 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가 발견되자 옹진군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땅을 사들인 겁니다. 옹진군은 두꺼비 서식지로 잘 알려진 청주의 원흥이 방죽처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금개구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도 크고요. 그래서 그쪽 사유지를 저기로 해서 거기다가
작은 뭐 이런 생태 저기를 좀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하천 위로 해서 이렇게 좀 거닐 수 있는 그런 산책 그 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사실 옹진군은 신답천 정비를 하는 과정에 금개구리 서식을 확인하면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 보호대책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금개구리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했던 옹진군은 올해 정밀 용역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식지 규모를 비롯한 세부 생태공원 조성 방안은 용역을 토대로 내년쯤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단체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개구리라는 좋은 그 법정 보호종을 갖다 저희가 잘 서식할 수 있게 하고 개체수가 늘리게 되면 오히려 농민분들이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더 그 경제성이 높은 작물들을 하실 수 있고 거기서 또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도 되고. 한편 신답천 정비공사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2.2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옹진군은 12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가 올 하반기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먼저 보수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세입자 비율이 높은 노후주택도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은 지 29년 된 서구 가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옹벽 한가운데 손바닥 크기의 심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균열이 시작되면서 옹벽이 도로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 낡은 시설물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사고 난 다음에 자꾸 하지 말고 미리 방지해야 되지 않나요? 서구가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제2회 추경을 포함해 관련 예산 총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인천 시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도 가장 많습니다. 사업 대상은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역 내 주택단지 2,700여 개가 포함됩니다. 서구는 이 가운데 특히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보수할 방침입니다. 특히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세입자 거주 비율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청은 소유자들의 동의를 통해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많아서 소유자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과반 이상 동의만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특히 안전에 관계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총 52억 원을 투입해 주택 600여 곳의 시설물 보수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700만 원까지는 전액 구비가 지원되며 그 이상으로는 주택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 만석동과 화수동 해안가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해안 산책로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구는 지난 1일 대상황실에서 만석화수 해안 산책로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십자수로 매립과 해변 자전거도로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해 10월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동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단계 구간인 산미물류 주변 1.35km 공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2028년까지 3단계 구간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남동구 주민은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3천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남동구는 7월 1일부터 모든 남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단체 보험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물론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보험금 청구 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